야수적이다, 야만적이다. 건축가들 눈에는 이렇게 로 보였던 거예요. 그 공간 효과는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정말 뭐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전체를 한 면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명확한 거죠. 혹시 거장들은 타협을 잘 안 해. 돌고 나서 거기서 약간 좀 멍 때리고 싶을 거야. 이거는 기가 막히게 잘했다. 안녕하세요. HS플랜 건축사 사무소 대표 김경훈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를 이제 우리 알파공으로 이제 다룰까 하는 내용 중에 알바로 시작 건축가도 이제 워낙 세계적인 건축가고 대단하신 분인데 오늘은 이제 미메시스 집중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메시스가 열린 책들 출판사에서 파주 출판단지에 부지를 이제 선정을 해서 세계적인 건축가를 초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좋고, 보통 미술관을 가면 작품들을 감상하고 가는 게 이제 가장 주된 목적 아닐까요?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전시되는 미술품이 눈에 들어오기 전에 건축물이 딱 압도해버려요. 노출 콘크리트 건물인데 사뭇 다른 느낌이 들 거예요. 얼핏 보면 흰색 건물 같거든요. 너무나도 깨끗한 콘크리트면 노출 콘크리트가 원래는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이 원래 콘크리트가 처음에 유행하기 시작할 때는 굉장히 냉소적으로 평가가 됐었어요. 검색해보면 브루탈리즘이라는데 야수적이다, 야만적이다. 콘크리트가 이제 거푸집을 딱 떼는 상태가 있잖아요. 그 상태 보면 막 다지기를 잘 안 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꼼보도 있고 자갈들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굉장히 이렇게 거칠게 보이죠. 건축가들 눈에는 이게 새로운 미로 보였던 거예요. 그 자체로 드러내는 것이 새로운 건축의 방향이 된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계절이 명확하고 온도 차이가 심하니까 단열재 붙이고 바깥에 외장재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골조 공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가 깔끔하게 나올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해놓고 나중에 마감을 한다. 요즘에는 이제 노출 콘크리트가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는데 신경 쓰는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노출 콘크리트 표면이 대리석처럼 나오거든요. 미메시스의 노출 콘크리트를 보시면 흰색으로 되어 있고 줄눈의 흔적이 있으면서 전체가 면이 하나의 면으로 느껴지게 하는 알바로 시작 건축의 핵심적인 건축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사진을 찍어도 이 곡선이 디테일한 부분에서 요거 좀 시공에 좀 아쉬움이 있다 싶은 곡선은 거의 없었어요. 길 가다가 건물을 보시면 곡선으로 된 건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곡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 시공등성도 그렇고 형태적으로 곡선을 가진 건물 중에 아주 극단으로 간 게 이제 동대문에 있는 이제 자하디드라는 그런 형태의 곡선들은 3차원 곡선이에요. 이 미메시스에서 곡선은 평면에서 봐서의 곡선이고 얘가 수직으로 딱 올라가죠. 하나의 축에 맞춰서 곡선을 만들고 나서 얘가 두께를 갖게 됐을 때 가지게 되는 형태의 미가 주는 힘이 있어요 또. 그래서 이 곡선은 들어갈 때 강하게 인지되는데 약간 수줍은 듯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정면 출입구로 들어가면서 움푹 파인 계곡과 같이 열린 부분인데 참 그 부분 참 좋습니다. 그 사이로 들어가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싶은. 근데 재미난 게 꼬르비제도 이 후기에 가서 만든 작품들을 보면 곡선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건축가들이 후기로 가면서 곡선을 쓰는 경향들이 있어요. 건축은 구조, 프로그램, 기능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요건들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충분히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내적인 욕구, 미적인 욕구가 자연스럽게 발현이 되면서 일반인들이 느끼는 미적인 어떤 그런 것과 소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곡선 부분이 하늘과 만나는 그 부분, 그러니까 이 하늘과 맞닿는 선들을 만들잖아요. 대부분 보면 건물의 맨 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크라운이라고. 그게 뭐냐면 하늘과 맞닿는 부분이 뭔가 어색한 거야. 그러니까 위에다 뭘 한 거지. 미메시스 그냥 하늘과 만나는 거지. 그 단순한 메스의 끝선이 하늘과 만나면서 생기는 그 형태가 주는 강렬함을 분명하게 의도하는 거죠. 역시 거장들은 타협을 잘 안 해. 그래서 하늘과 만나는 선도 되게 아름답다. 가서 만약에 맑은 날 가서 보시면 들어갈 때 한번 위를 보시면 좋다는 거죠. 들어갈 때 보면 조경이 이제 딱 눈에 들어올 거야, 아마 들어올 때. 보통 마당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넓은 건물. 그러니까 마당에 동선을 유도하는 방법 중에 아주 심플하게 레드카펫처럼 동선에 맞춰서 쫙 깔아주는 게 있어요. 거친 재료들로 이제 넓은 돌판들로 깔아서 쭉 가게 되는데 명확하게 미메시스 본 건물과 대비되는 재료와 형태들을 가지고 있어요. 보조하는 거죠, 다. 주변에 조경이 넓은 잔디와 옆에 건물에 차폐 조경이 쫙 돼 있는데 1층에 가보면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에서 사람들이 멍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물이 완성된 다음에 조경 계획을 할 때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가도 돌고 나서 거기서 약간 좀 멍 때리고 싶을 거야. 바깥의 뷰가 그렇게 큰 땅이 아닌데 괜찮아요.
필로티라고 그래가지고 떠 있단 말이야. 저층부에 비워져 있는 공간을 필로티라고 그러는데 지면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게 필로티의 이제 근대 건축의 언어죠. 직선된 부분은 바닥에 딱 붙고 곡선된 부분은 띄운 거지. 그게 이제 밑에서 봐도 이 곡선이 보일 거 아닙니까? 필로티 밑에서 봤을 때 만약에 바닥까지 내렸으면 곡선은 바깥에서밖에 안 보이잖아요. 안에서 느껴지는 곡선을 느끼게 하려면 필로티를 해야 돼요. 그 곡선이 참 예뻐요. 그 틈으로 바깥에 하늘도 보이고 다양한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알바로 시자 건축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메시스에는 기둥이 있나요 없나요 물어보면 이게 재미난 거지. 있어요. 미메시스에 기둥이 하나가 있는데 눈여겨봐야지 보여요. 이거 뭐가 하나 이렇게 수직으로 수직 하나가 밑에 하나 있는데 벽기둥이라고 그러거든요. 벽처럼 보이는 기둥. 연속적으로 유리를 길게 박아놨더니 저쪽에 있는 기둥서부터 이쪽까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 박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야. 끝면을 위에 면하고 일차화 시켜주고 얘를 벽으로 하면서 옆에 있는 직각 요소와 평행하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위에 곡선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조형적인 기법이다. 이 미메시스의 이 공선을 강조해주는 역할도 하고 이거는 기가 막히게 잘했다. 유리창이 무슨 색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바깥에 창을 보시면 대부분 어두운 색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투명도가 높을수록 좋은 고급 유리로 되기도 하는데 유리 자체는 철분 성분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싼 유리는 녹색기를 떼요. 유리가 건물에 붙는 순간 바깥에서 건물을 보면 어두운 색이 돼요. 들어오면서 봤겠지만 곡면에 창이 하나도 없거든요. 1층 부분에 유리창 말고는 아무런 창이 없어요. 창이 많아지면 하나의 단색으로 가지고 있는 그 메스감이 확 줄어들어요. 이 곡면에 대한 전체를 한 면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건축적 의지가 명확한 거죠. 그리고 그게 미메시스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들어가서 보면 자연의 빛과 인공의 빛이 얼마나 다른지가 느낄 수 있어요. 눈여겨보면 자연의 빛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빛이 주는 느낌, 밝음은 인공 조명이 지금까지는 제가 뭐 거의 쫓아갈 수가 없지. 천장면에 조명이 없어요. 그 면에 관한 그 순수한 면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법적으로 필요한 소방 그거 이외에는 등을 하나도 안 달았어요. 천장면이 거의 대부분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굴절돼서 들어오는 빛으로 인해서 벽면에 전시된 그 미술품들을 이제 비추게 되는데 그 공간 효과는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정말 굉장히 강렬합니다. 독립된 면의 이 선하고 벽면의 선하고 따라가는 듯 하다가 휘어졌다가 꺾여지고 도면에 보면은 평면도의 벽의 외선하고 이 위에 천장의 선들을 분리해서 의도를 해놨어요. 공간을 규정하는 독립된 면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여기 보면 요 삼각형이 있거든요. 외벽의 선하고 전혀 다른 각도와 형태로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면서 마침표를 딱 찍어주거든요. 요거는 뭐라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우리 시자 그분이 그리는 순간 왔던 느낌이지 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 미술품에 눈이 안 가. 공간에 딱 들어가게 되면. 미메시스는 첫 번째는 그 알바로 시자라는 건축가의 건물 자체를 먼저 감상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눈높이에 걸려있는 그 미술품들을 둘러봐야지 되실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근데 음식으로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음식은 근데 배부르는 게 1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맛집이 어딨어. 없어서 못 먹는 시절에. 근데 맛을 어디까지 즐기냐면 내가 원하는 맛보다는 그 요리사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것을 즐기는 상태까지 왔죠. 사실 요즘은. 그 음식도 여유가 생기면 맛집을 찾아듯이 건축도 이제 그런 건데 건축물들은 삶의 본질적인 얘기들이에요. 눈을 뜨면 첫 번째 보이는 게 뭐예요? 천장이 보입니다. 먹는 것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천장이 보인다. 천장이면 건축의 한 요소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존재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럼 건축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건축은 그 니드가 더 명확하다고. 미술관이니까 나는 여기 사람이 살 집이니까 내 주거니까 여기 사무실이니까 예산은 얼마고 여기 뭘 해야 되고 그 요구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많은 창작행위예요. 건축주가 의뢰하는 그 요구 조건 말고도 대지 조건이 있고 계절이 있고 그 지역에서의 특수성도 있고 이런 요구 조건들을 다 받아들인 상태에서 창작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엔지니어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건물에다 있는 거는 다 해결을 한 거야. 이것을 꾸미고 싶은 욕구도 느낄 거고 예술적인 본성이지. 인간이 모두가 갖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는 인간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거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이 건축가라고 보면 되지. 사실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이 너무나도 세다 보니까 지금 다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면 부동산 쪽으로 측면에서 봐요.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본질적인 거죠. 본질적인 풍성함이 훨씬 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날씨 좋은 날 높은 곳에 가서 한번 도시를 한번 봐보세요. 기가 막히거든. 한강변에 지어진 건물들 참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바쁘니까 그냥 지나가지. 차를 운전하면서 가는데 우리는 일상이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외부 사람들이 서울에 처음 했다고 왔을 때 이 서울이라는 이 도시를 봤을 때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뭐든지 낯선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즐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 근데 이제 미메시스 같이 한 건축가가 굉장히 많은 깊은 건축의 철학을 가지고 했을 때는 그것을 한번 그냥 쭉 쫓아가면서 느껴주는 것만으로 그걸 힐링해주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그 알바로 시자가 했던 그 건축물이 주는 그거를 한번 느껴볼까 하면서 몇 시간 동안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죠. 맑은 하늘과. 여러분도 그런 거 한번 참 바쁘시게 좀 멀어요 근데 먼 만큼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씨 좋은데 어디 가서 맛집 없나? 헤이리의 맛집을 찾고 거기 미메시스라고 한다고 영상인데 미메시스 한번 가보자. 음식에서 만족감을 주는 이 오감과 다른 감각들, 특별히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건축이 주는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보시라는 거지. 그럼 파주 갈 생각을 하는 거지. 맛집도 거기 찾고 그죠?